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중간고사를 치르게 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 마음이 이해가 가기에 이번 주에는 3단원 진도를 나가지 않고 1, 2단원 총정리를 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저한테 시험 대비로 조금 더 다뤄줬으면 하고 요청했던 것들을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여러분께서 저한테 요청했던 내용인데요. 우선은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2020년도 실제 수능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영어 시험은요, 이렇게 수능 문제 유형을 그대로 내되, 이런 유형으로 내되, 여기 나오는 지문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지문을 사용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이런 지문들을 공부를 할 때 수능 유형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측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배운 지문들이 교과서 본문도 있고 올림포스에서 배운 것도 있고 외부 지문들도 있습니다. 그런 각 지문들을 여러 개가 될 텐데 그 지문들을 그냥 내용만 읽고 단어 정리하고 문법 공부하고 그렇게만 끝낼 것이 아니라 각 지문들이 만약에 수능 유형으로 이런 식으로 난다면 어떤 문제, 어떤 유형과 어울리고 그리고 그런 유형을 풀기 위해서 그 지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분석을 해놓고 그리고 구조를 파악해놓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들을 한데 모아놓고 수능 문제 유형과 어울리는 지문을 매치해서 분류해 봅시다. 학교 영어 시험이 전부 다 30문제 전부 다 수능 유형으로만 나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다 수능 유형으로 납니다. 그리고 교과서나 외부 지문 같은 거는 그렇지 않아도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유형으로 이미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그대로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을 테니까 같은 지문을 가지고 다른 유형으로 변형해서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문들을 읽어보시고 그 지문의 특성상 다른 유형으로 난다면 또 어떤 유형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지 그 지문의 특성과 수능 문제 유형을 매치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실까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심경변화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모든 지문이 다 이 심경변화 문제를 낼 수 있지는 않겠죠. 어떤 지문으로 심경변화의 문제를 내려면 일단은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주인공이 겪는 사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심경 변화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공이 있고 심경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드러나 있는 그런 지문이라 하면은 심경 변화 문제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지문에서 알 수 있는 주인공의 심경 변화를 정리해보고 이렇게 영어 단어로 직접 정리해보고 뿐만 아니라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 유의어, 동의어까지 다 정리를 해놔서 어떤 단어로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기 도움이 되시라고 알려드리는 첫 번째 팁은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모든 지문을 수능 문제 유형과 어울리는 걸 찾아서 각 지문이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날 것 같은가 예측하고 분류해 놓는 것이 첫 번째 제 팁입니다. 다음으로 수능 유형에는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도 있고 요지를 묻는 문제도 있고 주장하는 바를 묻는 문제도 있고 제목을 묻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나 주장하는 바 이런 것을 묻는 지문은요. 웬만한 지문으로는 거의 다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런 지문들 중에서 특히나 이런 문제가 나올 만한 지문을 찾아서 거의 웬만한 지문에 다 낼 수 있지만 그 지문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그리고 그 무엇이 어떻다는 것인지 정도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에서는요, 주로 그 지문 안에 뭐뭐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도 뭐뭐 하자,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자 이런 의미로 보기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는 모든 그런 지문 중에서 뭐뭐 하자라는 메시지가 담긴 지문이 있다면 아무래도 주장하는 바 이런 문제가 나올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그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국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무엇에 관한 것인지, 뭐 그 무엇이 어떻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 몇 페이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단원 본문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뭐 제임인가? 그 남자가 뭐 캔을 다 먹고 버리려고 한다. 이 친구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는가? 뭐 그러면서 리사이클 뭘 하라, 물론 리사이클을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업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지문, 그 페이지에 나온 그 지문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을까요? 업사이클에 관한 글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업사이클이 어떻다라는 것인가요? 뭐 좋다는 것인데 이제 그 지문에 보면은 리사이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의 활용 방법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각 지문의 핵심 아이디어 이거를 적어 놓으라는 겁니다. 적어서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문마다 시험범위 나오는 그 지문들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문제가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지문들마다 그 지문이 뭐에 관한 건지 그리고 그 뭐가 어떻다라는 건지 그 정도는 정리를 해보시면서 분석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유형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본문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뭐 이게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를 내려면 어떤 지문이 어울릴까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을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만 예시를 들어보면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뭔지 찾아봐라, 보기에서 찾아봐라 라는 문제를 냈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아마도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지문, 그 지문이 이런 문제를 내기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추려서 그 지문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 그 설명하고 있는 것에 설명되고 있는 것에 밑줄을 딱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밑줄 친 그 단어에 무슨 내용이 설명되어 있었는지 그 지문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요약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여러분 수능 문제에는 이렇게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내용일치 문제에 관해서는요. 그 내용일치 문제는 거의 모든 지문에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잘 대비해 보려면은 지문을 가지고 OX 퀴즈를 한번 내보세요. 그 지문 내용을 가지고 직접 그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해석하면서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OX 퀴즈를 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문제의 답이 뭐 예를 들어 3번이라고 치면은 다른 거는 다 맞는 내용이고 이게 틀렸으니까 이게 3번이 답이라고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OX 퀴즈처럼 이렇게 내보는 거예요.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유형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직접 문제를 내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되는지 그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지문의 내용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시험 공부 방법은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 지문을 그냥 한두 번 읽지 마시고요. 적어도 3번 이상 많이 읽고 여러 번 읽고 그 각 지문의 구조를 분석을 해두시는 거예요. 어떤 한 지문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건지, 주장과 예시로 이루어진 건지, 주장과 반박으로 이루어진 건지, 뭐 사실이 나열된 지문인지, 기타 등등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지문에 짜임이 있을 거예요. 그 짜임을 파악해두고 여러분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지문을 몇십 개가 될 텐데 그 지문을요 충분히 눈에 익혀두세요. 그렇게만 해도 쉽게 풀 수 있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맥상 낱말이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는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처음 보는 지문에서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미 눈으로 많이 봤던 정말 분석을 많이 해놨고 여러 번 읽어봤던 지문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낱말이 이상한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이상한 낱말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빈칸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에 충분히 익었다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뭐 거의 외우다시피 튀어나올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상당히 사고력이 필요하겠지만은 이미 배운 지문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푼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도 이미 내가 이 지문을 많이 봤다면 이상한 문장이 껴들어 있을 때 그걸 확실히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글의 순서를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글의 흐름으로 봐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도 지문을 충분히 봤다면 어디에 들어갈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시험 준비할 때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문제집 그대로 문제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문제 푸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여러분이 지문을 충분하게 파악해야 되고 많이 읽어봐야 되고 눈에 익숙할 정도로 익혀야 돼요. 그게 먼저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거니까, 문제집 풀고 채점하는데 시간 더 많이 쏟지 마시고 그렇게 지문을 더 많이 읽고 분석하는 데 시간을 더 쓰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약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험 범위에 있는 여러 지문들이 있는데 그 지문들을 나름대로 또 요약을 해보세요. 직접 스스로. 근데 그 요약을 할 때 주의사항은 그 지문의 핵심 단어,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그 핵심 개념을 사용해서 지문을 요약하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국말로 요약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러면은 그 요약하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그 핵심 개념을 거의 빈칸을 뚫어놓고 문제를 내기 마련이니까, 지문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을 포함해서 지문을 요약하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그 예문에서 교과서 2단원 본문 첫 번째 페이지 그 예문에서, 제가 구체적인 단어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책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하지만 이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리사이클은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사이클이 그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핵심 개념이 무엇일까요? 네, 리사이클 아니면 업사이클일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방금 요약한 이 문장에다가 업사이클하고 리사이클 단어를 빼서 빈칸으로 뚫어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은 뭐게? 라고 문제를 내면 맞출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문제로 내지는 않았겠죠.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등학교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나름의 팁이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문제풀이에 너무 시간 많이 쏟지 마시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을 여러 번 읽어라. 그리고 꼼꼼히 분석해 놔라. 그리고 깊게 공부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풀 때에는 전혀 새롭게 보지 못했던 지문을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학교 시험은 적어도 우리가 한 번씩 수업 시간에 봤던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볼 때 그 지문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별로 안 친하거나, 아니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내용이거나, 이런 식이라면 시험을 잘 볼래야 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할 때 문법을 가장 어려워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아마 문법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독해 지문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모쪼록 제 조언을 참고해서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